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침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네. 좋아! 네. 자, 유튜브 쪽은 얼굴을 공개해 드립니다. 짜잔. 네, 이게 저예요. 혹시 저를 처음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뭐, 어떻게든 한번 지나가다라도,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어이구, 이거, 아까 아침에 개가 핥은 게 그냥 그대로 묻어있네. 안경을 잠깐 닦고. 자, 오늘 오후 방송은요,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방송 시간이 바뀌었었는데, 이제는 좀 고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녁 방송은, 시장의 어떤 이슈, 그 다음에 또는 그, 궁금했었던 내용들, 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88TV와 유튜브 쪽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88TV는 뭐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은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부자아빠 주식학교, 즉, 부자아빠님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은 진행이 돼요. 대신에, 녹화 방송은,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성투사 채널이 따로 있거든요. 이 성투사 채널에서만 녹화 방송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은 부자아빠님 채널, 녹화 방송은 유튜브 성투사 채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냐면, 오늘 아침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꽃길만 걷는다는 코스피. 네. 꽃길만 걷는다는 코스피. 이건 제가 지어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들 신용이 1조 원 늘었다. 네. 이런 뉴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신용거래, 미수거래, 반대 매매,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 이런 신용이나 융자가 많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수혜, 혜택을 받게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보면은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네, 일단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왜 안 좋은지, 예, 왜 안 좋은지, 그 다음에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몰랐었던, 또 그냥 막 지나쳤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오늘은 찾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88TV 출석하신 분들, 월광 6279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달빛이죠, 달빛? 월광이면 달빛. 달빛. 달빛님, 어서오세요. 포근한 미소님, 반갑습니다. 공기사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게스트로 되어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안 하셔서 지금 게스트로 나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로그인 하시면, 저하고 채팅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 로그인 많이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자, 유튜브 쪽에도 이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제법 많이 계시는데요. 채팅 올려주시면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보이님, 네. 글랬군요. 네. 조중철님 어서 오시고요. 자형님, 김명숙님, 생생부자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 보면은 지금, 네, 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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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똑같잖아. 그죠? 진하늘 위로님, 역시, 네, 안녕하세요. 우리 조금 바꿔서 좀 해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말고 반갑습니다라든지 좋은 저녁이에요. 뭐, 난 좀 튀고 싶다 이런 생각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대중의 생각과는 조금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다 안녕하세요. 그냥 다 길들여져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벗어나세요. 네. 내 안에는 야성을 끄집어내, 으아! 네, 옷을 찢을 수 없지만, 네,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밥 먹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방송 PPT가 없어요. 네. 네, 오늘은 제가 새벽부터 일하기 시작했고요. 오늘 오전에 매대남이 있었죠. 그 다음에 사무실에 나갔다 왔죠. 그 다음에 지금 방송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 그래서, 네, 오늘, 제가 PPT는 없어도요. 네, PPT에 준하는 그런 방송을 해드릴 겁니다. 생각하는 대로님, 유성대력가님, 88TV에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조영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모두들 박수 쳐드리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꼭 행복하고 즐거운 네, 그런 주식 투자로서 큰 부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상보자님도 어서 오세요. 상한가 보자 이런 말이죠. 상보자. 네. 상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 매대남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매대남이란 게 깡통 프로젝트인데 많은 분들이 오늘 그 참여를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주셨어. 그래서 에이프로젠 제약 이게 보니까 수익이 났는데 우리가 매도했던 가격보다 더 올라갔어요. 근데 역시 뭐 마찬가지죠. 오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은 위쪽에 있는 저항의 압박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봉이 커지면서 뭐 기대감을 좀 모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종목 오늘 수익이 났어요. 그 다음에 남선 알미늄은 네 이거는 뭐 장기적 관점으로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단기로는 역시 어울리지 않는 종목이었어요. 그죠? 근데 밀리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았고, 뭐, 이것도 어쨌든 수익 매도로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오늘 매대남에서는 수익 매도가 잘 나왔고, 또 필룩스가 상한가, 네. 예상했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팔아먹었고요. 잘 팔아먹었어요. 근데, 매도를 이제 결정할 때 우리가 복불복 사다리를 좀 탔잖아요. 근데, 조금은 아쉽게 네, 매도가 됐어요. 만약에 스윙이 걸렸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근데 뭐 어쨌든 후회 없이들 네, 수익을 내셔가지고 오늘은 재미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매대남은 분석 없이 투자했을 때 얼마만에 깡통이 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분이기 때문에 방송 취지와는 조금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상보자님 이 상 보세요. 상 네. 상 나왔어. 네, 오늘 아침 매매에서 상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 그 88TV에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방송 시간표를 올려놨는데, 시간표가 약간은 좀 수정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잠깐만 공지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편성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오늘 11월 첫째 주 방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죠. 11월 4일 월요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식학교 방송이 있었고요. 오후에 신의 한스님 방송, 그 다음에 지금 주식학교 방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요거 지나고 나면 펀드 매니저원님이 바로 방송을 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시간밖에 시간이 없어요. 뒤로 갔으면은 오래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1시간밖에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내일도 있어요. 내일 저녁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오후 그 다음에 저녁에 계속 연달아서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방송 시간표를 88TV에서 꼭 확인하시고 오늘은 어떤 전문가가 방송하는 날이구나. 네, 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성투사의 방송 날이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자 아빠님 유튜브 채널에서는 월, 화, 수, 목 계속해서 방송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하늘무지개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하늘무지개님. 네, 복 받으시고요. 자, 공지사항은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자아빠 주식학교 사칭 관련해서 사기 사례가 크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내놔. 네, 나 성투사인데 돈 좀 주세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개새끼 너 사기치지 마. 그러면서 바로 빼버리세요. 이렇게 실제로 부자 아빠인 척 사진까지 다 도용하고 회사 이름 다 도용하는데 이거 전부 다 사기입니다. 우리는 카카오 채널 이용하지 않습니다. 꼭 절대적으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네이트온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해먹던 그런 보이스피싱 아시죠? 그런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네, 이제는 당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현재 그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피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휴 저런 거 왜 당하는 거야? 나는 안 그래. 나는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기를 당하는 그 당시에는 귀신에 홀린 듯이 네 그렇게 사기를 당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긴장하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하나 일단 제가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신용이 1조 늘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를 검색하시면은요, 아마 오늘,
네, 루루님 어서오세요. 네, 주식시장에 유죠. 네, 주가가 반등하자 주식 투자 빚이 1조 원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뉴스를 조금 관심 있게 봤어요. 굉장히 관심 있게 봤고, 이 뉴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빚이 1조 원이 늘어났다고? 그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던질 거예요. 오늘 방송의 그 소제목들을 많이 던져 드릴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긍정의 선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저녁 때 오니까 옛날 분들 많이 보게 된다. 그죠? 네. 좋네요. 예, 옛날 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예, 우리 유튜브 쪽에서도 네, 반가워요. 자, 뉴스를 살짝 볼게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9조 원대로 재진입을 했다. 코스닥 잔고는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다. 라고 되어 있죠. 임플란트 비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광고니까 보지 마세요. 네. 비쌀 필요가 없다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네. 최근 증시가 주가 상승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들이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2달 반 만에 1조 원이 늘어났다. 1조 원. 1조 원 요즘에는 뭐 조단이 워낙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그까짓 거 뭐 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1조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지금 현재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합치게 되면 10월 31일 기준으로 9조 425억이다. 11월 1일 기준인가요? 뭐 이렇게 좀 보니까 조금 줄어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9조 원 정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10조 원대 유지를 하고 있었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9조 원대, 8조 원대로 급감을 했었는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신용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네, 부자 남편님 어서 오세요. 이런 뉴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강세를 보인 바이오주의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린 가운데 코스닥 신용거래 융자 잔고의 증가세가 매우 뚜렷하게 나왔다. 마포 부자님 어서 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들어가 있어요. 최근 강세를 보인 바이오주의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린 가운데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뚜렷하게 늘어났다. 박성범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요 정도의 뉴스까지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오늘 이야기를 적어 볼게요. 일단 큰 제목을 적어야 되죠. 지수가 오르니까, 지수가 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빚내서, 이 빚이죠? 이 빚 절대 아닙니다. 빚, 빚, 그 광선, 선샤인 뭐 이런 거 아니야. 네, 레이저 이런 거 아니에요. 빚 아니에요. 네, 론이죠, 론. 네, 빚내는 거, 네, 빌린 돈. 네, 빚내서 투자하는 그 사람들이 늘어났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내서 투자한 것이 1조 원. 빚내서 주식을 매수한 개인이 1조 원 증가. 개인이 말을 어떻게 써야 되죠? 모르니까 개인이 1조 원 빚을 내서 주식을 샀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주식을 샀다. 그 얘기가 되겠고요. 대북주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 있었어요? 그건 이제 내일 아침에 보시면 돼요. 뭐, 속보 나오자마자 또 막 이렇게 매달리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대북주 시간의 급등, 상한가 등등 속보가 다시 정정이 나왔다. 한번 보고 들어가 드릴게요. 대북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저거 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민감해하고. 왜냐면 이제 사실 북한과의 관계만 조금 잘 된다라면 이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한 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런 게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죠. 근데 뭐 지금 사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분위기도 다 잘 되고 있는 모습이 좀 있고, 여기 12월 북미 정상회담 뭐 하겠다 이런 얘기 나와 있으니까, 이제 북한의 목표에 불과, 정정, 이거는 북한 목표에 불과하다 이렇게 나온 거군요. 네.
요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12월에 북미 회담이 될 것이다. 이게 확정이 아니라 그냥 북한의 어떤 목표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확정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거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특별한 거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문 대통령과 아베 11분간 단독 환담을 했다. 서로 이제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일단은 둘이 만나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조금 개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제 북한 관련한 이야기들은 뭐 정정이 되건 뭐가 됐든지 간에 사실 북한 같은 경우도 발 빼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죠. 왜요? 자, 지금 일단 여기서 시장 상황을 좀 봅시다. 그러면 시장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네. 여기는 지수가 왜 올랐나? 이게 포함되겠죠? 네. 시장을 생각할 때는 항상 우리가 뭐 논리적으로 하기 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많이들 좀 따져봐야 됩니다. 앞뒤 퍼즐을 좀 맞춰보고 이게 왜 그랬나 저게 왜 그랬나 외국인 들어왔는데 왜 들어왔지? 마이클 왜 들어왔니? 네. Why come on?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영어 잘하시는 분들 Why come on?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뭐 아무튼 네. 왜 외국인들이 매수했느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가장 첫 번째 거. 개인들이 빚을 내서 주식을 샀어. 그 이유는 뭐냐면 지수가 올라갔다 얘기지. 그럼 지수가 왜 올랐나를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매수를 한 이유를 알게 되겠죠? 빚을 내서까지 매수한 이유. 개인들이 빚을 냈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지금 기대감이 좀 커져 있다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시장 상황을 좀 봅시다. 자, 북한 관련한 이야기. 오랜만에 요거 한번 썰 풀어볼까요? 네. 네. 북한 이야기 썰 한번 풀어봅시다. 오랜만에. 북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북한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입니까? 아니면 새드엔딩입니까? 어떤 게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북한 잘 될까요? 아니면은 잘 안 될까요? 저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요. 정답은 여기에 있다 생각해요. 힌트는 뭐냐면 중국입니다. 힌트는 중국. 북한은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 되고요. 저는 공장장이 아닌데 닮았나요? 네, 저는 공장장이 아닌데요. 네, 화천천노님, 네, 잘못 보셨어. 나를 공장장과 비교하다니. 네, 저는 공장장님이 아닙니다. 네. 힌트는 중국에 있어요. 북한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네, 괜찮아요. 닮을 수도 있지 뭐. 서로 사랑하면 닮는데요. 네, 공장장을 사랑하고 있어? 네, 이건 아니야. 이건 악몽일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해. 공장장을 사랑할 수 없어. 네, 저는 남자를 좋아해요. 네. 남자를 좋아한다. 큰일.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네. 네. 포근한 미소님, 네, 지성아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야기는, 해피냐, 새드냐는 중국에 달려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중, 네, 네, 최하영입니다. 네, 최하영입니다. 최인영 아니에요. 최하영. 네. 네, 미중 무역 관계가 해소가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봉창 뜯는 소리냐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아니 북한과의 이야기인데 중국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네, 라고 보시잖아요. 혜선씨님이 하면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네. 북한이 왜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되느냐는 이제 달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미중 무역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북한은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한은 북한은 어떻게 돼요? 엿됩니다. 네, 엿됩니다. 빅엿이 돼요. 빅엿.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진짜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잘.
북한이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북한이 지금 북한의 위치,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 그것이 뭘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꼽사리 그거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꼽사리 그냥 막. 예, 여기다 기댈까 저기다 기댈까 막 이런 거. 지금 북한의 입장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북한을 둘러싸고서 이제 제재가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냥 북한이 최근에 요구했던 게 뭐냐면 인권, 그냥 뭐 해외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 또는 이제 석탄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를 좀 풀어줘라. 그냥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끔 해줘라라는 그 요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안 돼. 너희들 기본적인 비핵화에 대한 노력은 해줘야 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북한은 이제 여기서 자존심을 확 세운 거죠. 그게 뭐냐면 하노이 회담이란 말이에요. 네, 확 세우면서 안 돼! 빡! 끝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미국이 그래 알았어. 그렇다면 우리가 뭐 석탄이나 이런 것들 조금 해줄게. 너희들 어떻게 해줄래? 그랬는데 여전히 북한은 입장이 바뀌지 않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이 자리를 박차고 나고 미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비핵화로 만들어 주겠다. 다만 미국이 요구한 그 가려져 있는 곳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모든 비핵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국도 당연히 그걸 해줄 수가 없겠죠. 너희들이 노력을 보여준다면 우리 이만큼 해주겠다.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왜 끼어드냐면요. 시진핑이 북한과 자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 시진핑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이에요. 미국은 북한이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미국이 북한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뭐죠? 견제입니다. 네. 북한이 너무 예뻐서 김정은이 나의 정말 친구 같아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우 스위트 베이비 김정은이 이게 아니야. 아시죠? 북한을 미국이 자꾸 필요로 하고 야 너랑 이렇게 할래. 그 이유는 뭐예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란 말이에요. 러시아, 중국, 북한은 어떻게 보면 그냥 형제 같은 그런 관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일본, 한국이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관계, 대립구도가 딱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반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미국의 병참기지, 한반도는 진입하는 통로예요. 만약에 중국이 밀고 내려와서 한반도를 장악한다, 미국으로서는 굉장한 손해가 되겠죠. 네. 또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북한을 장악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기 턱 밑에서 야이씨 너 중국 이렇게 딱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중국은요. 뭐 좋든 싫든지 간에 일단 북한을 싸고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미국한테 장악이 되면 자기 코앞에 그냥 뭐가 탁 나오는 거잖아. 견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충분히 그것을 알고서 뭐 시진핑도 이용하고 트럼프도 이용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미국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려고 그러면 김정은이가 바로 시진핑한테 달라붙어요. 그러면 야 너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가 저기 중국한테 달라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국과 미국의 어떤 싸움이 비등비등하다 정도로 이제 생각이 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어때요? 중국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지? 미국이 이겼습니다. 네, 아직 1차 도장 안 찍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거의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물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미국을 지금 중국이 이겨먹을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여기서 미국을 이겨먹을 거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 그죠?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중국을 이겼어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중국과 달라붙어 있다라면 제재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자신감이 좀 그렇죠. 뭐 그냥 자존심 또는 이제 막 그냥 뭐 강경 노선, 우리는 핵이 있어, 이씨,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핵을 쏘는 순간 자기들도 끝나는 거 알고 있거든. 네, 자기도 끝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도 미국한테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에 타격을 주겠죠. 뭐 한국이나 주변 국가에. 근데 중국도 그걸 별로 원하고 있지 않을 테고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북한은요, 북한은 살 길은 중국이 미국을 이겼다라면 여기서는 뭔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미국과 협상입니다. 네. 미국이 북한을 사실 뭐 이렇게 무력으로 제압한다거나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북한을 공격한다거나, 북한 시설 타격한다거나, 또는 김정은을 암살한다거나, 뭐 등등등. 네. 뭐, 미국으로서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미국은 뭔가 업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을 설득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하는 무언가 통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국 정부는 통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다 같은 이해관계가 따로따로 얽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선택할 길은요, 미국과 협상하는 거예요.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중국이 미국을 이겨가지고 중국 쪽에 붙어서 무언가 좀 해놨다면 괜찮은데 그거 아니야. 지금 중국도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대고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겁니다. 북한은 그래서 미국에게 무언가를 계속 해줘야 될 거예요. 비핵화와 함께 협상, 얼마만큼 많이 끄집어내느냐에 달려있겠죠. 그렇다면 북한의 이야기는 시간 문제일 뿐이지 이건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 북한과 통일되는 건 별로인데 저도 통일되는 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통일이 되고 나면 아시죠? 홍콩과 지금 중국 관계처럼 서로 체제가 다르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끼리 이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동독과 서독이 처음에 합쳐졌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는지 아시죠? 그런 부분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문제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냥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잘 끝내서 비핵화가 잘 돼서 북한의 경제 발전을 미국이 주도하에 또 우리나라가 협조하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조만간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피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정권이 바뀌면 기존 정권에 대한 것들은 뭐든지 다 부정하거든. 네. 뭐 그것이 좋건 나쁘든 간에 이제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대북에 대한 어떤 노선이 좀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관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북한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까요? 네. 북한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매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네.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다. 한반도에 그 강력한 모습이 나타난다. 이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케이 땡큐. 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은요, 이건 안 됩니다. 네, 이거는 큰일 나는, 진짜 개판이 아니라, 네, 어마어마한 진짜 뭐,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반대해야 되는 일이고요. 통일이 되면 안 돼요. 대신에 민간 교류, 양국 체제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의 북한의 어떤 개방, 그 다음에 한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의 어떤 자유 물결이 들어가서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기회의 요인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우리도 원하지 않고 북한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투자자적인 입장입니다. 정치적인 입장을 일단 빼고요. 투자의 입장을 본다면 그렇게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 국가가 될 것이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가지고 이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피를 빨아먹고 있든 똥꼬를 빨아먹고 있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앞으로의 전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네. 지금 북한이 원하는 건 뭐예요? 솔직히 생각하면 북한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경제 발전이거든요. 김정은이 원하는 건 경제 발전입니다. 핵무기로 고립되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핵무기는 뭐예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하나의 타격점이 나타나게 된다면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미국도 그걸 원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냥 핵을 가지고서 남의 피를 빨아먹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경제 발전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자기만의 왕국을 만드는 게 나을까요? 저는 후자가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젊은 놈이라 머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 생각할 거예요.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얼마만큼 유리하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 또 자기의 체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보호받으면서 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거기서 이제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개방을 하게 될 겁니다. 중국도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왜 개방을 해야 되냐면 중국이 개방을 하지 않고 미중 무역 분쟁을 끝낼 수가 없어요. 중국이 개방을 하지 않고, 지금은 보면 구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다 개방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니요. 정권 유지하려면 개방해도 돼요. 중국을 보시면 되잖아요. 네. 공산당 체제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네, 쟤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이거는 뭐 네, 큰 문제라고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 오케이. 자, 일단은 거기까지 가고요. 자, 좋았어요. 자,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중국, 북한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좀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해가지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일단 나왔다 이거예요. 한국에 대한 이제 장기적 기대감이 일단 성장이 됐어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한국의 증시 상황은 또 어떤가요? 증시 상황. 이거 잘 보세요. 지수가 왜 올랐나 이거 보세요. 한국의 증시 상황. 올랐어요. 좋아요. 기업 상황들, 경제 상황들. 요즘에 여전히 아직도 어렵나요? 네. 요즘에 경제 아직도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아, 당연히 힘들 겁니다. 왜요? 경제라는 게 그렇게 요이 땅 해가지고 자 내일부터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뭐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정책을 사용했다, 경기 부양했다, 내일부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길게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기업 상황들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탈일본화를 계속해서 진행하되, 일본이 만약에 숙이고 들어와서 그냥 스미마셍 한다라면 받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탈일본화로 가고 국산화를 만드는 과정 동안에는 일본 거 갖다 써도 괜찮다는 얘기죠. 제품의 질은 일본 거가 좋다, 아직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마진적인 부분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관계가 나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뭐 일본이 괘씸하고 나쁘고, 저 역시도 뭐 그 일 이후에 뭐 일본 제품 단 하나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리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네, 일단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개선이 돼서 서로 이제 뭐 무언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져요. 네.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까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뭐 미중 무역 분쟁, 뭐 영국의 브렉시트, 기업들 실적, 경제 지표, 금리 인하, 악재가 한 개도 없어요.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보세요. 악재가 없습니다. 나빴었던 악재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가는 상황에 있는 것 뿐이지, 악재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새로운 악재가 터지는 게 없어요. 지금 새로운 악재가 터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해소가 많이 됐어요. 악재가 해소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게 뭐냐면
이머징 마켓. 네. 이머징 마켓이에요, 우리는. 네. 우리는 이머징 마켓.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본다라면 지금 이런 미중 무역 관계 또는 북한의 관계, 뭐 일본과의 관계, 반도체 업황 개선 등등이 이런 좋은 부분을 끄집어내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투자하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래서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에 들어가게 된다면 지금 현재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매력적인 요소가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외국이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라면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대치는 생겨날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렇게 핵실험을 하게 된다라면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걸 일단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뭐 북한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개로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겠습니다. 뭐 북한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김정은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말도 맞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발사할 수도 있겠죠. 뿅! 네, 발사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도 있겠죠. 뭐 돼지가 무슨 말 생각을 한든 네, 이상할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시장 경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지금,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네. 이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감한다는 것은 경기 저점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게 체감입니다. 체감. 이거는 실제로 저점일 때는 이 저점이라는 부분들이 더 계속 지속된다고 보여져. 실제로 경기가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을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안 좋다면 점점점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라는 게 그래요. 오늘 좋아졌어. 오늘 뭔가 정책을 썼어. 그러면 내일부터 땅 해가지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점점 필요한 거고 경기 저점을 통과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정치적 이슈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것은 패스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연말로 갈수록 또 전세계 글로벌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긍정적인 이슈가 훨씬 많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오늘 뭘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되는데요. 빚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배경 설명하는데 지금 40분이 지났거든요. 네, 나 20분밖에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정책적인 부분들은 다음에 꺼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새도록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다음에 시간 날 때 네, 하시죠. 아니면 옛날 방송 한번 뒤집어서 보시면 있을라나 모르겠다. 근데 옛날 방송 보시면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제가 어떤 부분들인지 설명해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거나 나도 언제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들으신 분들 분명히 있어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냥 팩트만 봅시다. 네. 지금 느껴지는 거 말고요. 팩트만 보겠습니다. 팩트만. 악재가 해소되는 관점에 있다 얘기야. 네. 악재가 해소되는 관점에 있다. 이건 뭐예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지금 오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시장이 긍정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이 늘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의 개인의 어떤 심리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 심리. 생각해 보세요. 왜 시장이 좋으면 왜 신용이 늘어날까?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용이 다시 늘어났어요. 실제로. 우리가 신용 지표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게 14조, 그 다음에 13조, 12조, 막 10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8조대로 갔다가 다시 이제 9조대로 늘어났습니다. 질러. 네, 질러. 그지, 질러지. 질러는 노래방 아니야, 근데? 노래방. 이제 노래방 그 뭐죠? 그 육포. 네.
질러 노래방 육포. 노래방 안 간지 되게 오래됐다. 그죠? 나중에 연말인데 노래방 한 번씩 그때 가세요. 질러로 가서 육포 뜯으면서. 네. 그래, 질러 좋아요. 질러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시장이 좋은데 신용이 왜 늘어날까? 신용은 뭐냐면, 신용은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빚낸 거. 빚낸 건 당연히 빚낸 거예요. 근데 신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유식하게, 네, 조금만 더 유식하게, 네,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조금 더 유식하게. 신용이 뭐예요? 네, 레버리지 효과이다 이거죠. 레버리지 효과. 네. 돈 아니고요. 네. 뭐 신뢰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레버리지 투자 효과라고 해야 되겠죠. 투자 효과.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why, 무엇 때문에, 어째서 신용을 쓰게 되었을까요? 네. 왜, 어째서 신용을 쓰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신용을 쓰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시장이 좋은 건데, 시장이 좋은 건 좋은 거지. 근데 왜 신용을 쓰게 됐을까요? 왜 욕심을 내게 되었을까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내가 투자한 원금보다 더 많이 뻥튀기 해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더 많이 내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게 됐을까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물 들어올 때 노졌자 뭐 이런 생각도 괜찮아요. 근데 요것보다도 네. 왜냐고 묻는다면, 왜냐고 물으신다면, 잘 모르시겠어요? 네. 물으신다면, 네. 시장이 오른다는 기대는 당연히 있겠죠. 네. 원금 회복의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거저 처먹은 심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을 거야. 욕심 막 탐욕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찌들어 있는 네 저가 아니지 나는 아니고 네 저는 이제 굉장히 착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얼굴에 막 덕지덕지 네 정은이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이게 욕심이 막 이렇게 묻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얼굴 딱 보면 하여 욕심쟁이 막 이런 사람 얄미운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렇게 막 한 방에 막 크게 터트려가지고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손실 복구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왜냐하면 왜일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이 어땠어요? 지랄 같았잖아요. 지랄 같았다. 네. 딱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개 같았다 뭐 이런 거보다 지랄 같았다. 지랄 그냥 지랄 맞았다 이거지. 시장 아주 그냥 막 시장 누가 그냥 옆에서 그냥 주식 얘기만 하면 그냥 막 경기 일으키고 막 자다가도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주식 투자 막 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회토리 치면서 이놈의 새끼 주식 투자하지 말랬잖아 막 이런 거 꿈꾸고 막 네 요즘에 그렇게 경기에 휘달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으리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랄 같았는데 왜 이렇게 경기했어요? 지랄 같은 시장에서 손해봤기 때문에. 시장이 지랄 같았는데 난 수익을 많이 봤어. 없잖아. 그죠? 시장이 막 그지 같았어.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나는 수익이 났어. 어쩌라고. 그런데 뭐 어쩌라고.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시장이 올라가도 손해, 내려가도 손해, 그러면요.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미안해. 누구에게? 우리 가족에게. 나를 믿고 있는 사람, 특히 남자들, 가장의 입장에서는요. 진짜로 이제 마음이 너무 아파. 이 피 같은 돈이잖아요.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라 같은 시장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복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싶다. 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래는 1억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왔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1월에 만약에 들어왔어요. 근데 성투사 같은 정말 엄청난 사람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요. 네, 여기서 상투에서 샀어. 에이씨, 진짜 기분 더럽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네, 성투사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또 부자 아빠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좀 이제
투자해서 뭔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1억이 이게 5천만 원이 됐어요. 5천이 됐어. 반토막이 났지. 한마디로 반토막이 났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1억이 5천이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 지랄 같겠죠. 진짜. 마음 자체가 막 지옥이지, 맨날. 예. 근데 잘 생각해보니까 더 열받는 게 뭐냐면, 내려간 건 마이너스 50%밖에 안 되지만, 이걸 복구하려고 보니까 100%가 올라가야 되네. 원금 더블을 내야 돼요. 투자금에 더블을 내야 돼. 야, 이게 상승장에서도 원금 더블을 내본 적이 없는데, 어? 최근에 이제 그 강연회에서,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어제였나요? 네, 물어봤어. 원금에 더블 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 원금에 더블이요? 네, 눈이 이만해져. 네, 그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원금에 더블을 내야 돼. 그래야지 겨우 본전이야. 더블을 내도. 근데 상승장에서도 원금 더블 구경도 못 해봤는데 하락장에서 조금 반등 나온다고 원금 더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잖아. 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네. 어? 원금 회복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거야. 어딘가 계시지만 본 적이 없어. 나랑은 관계 없는 사람 같아. 막 그런 거지. 예. 그게 바로 원금 회복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레버리지밖에 없는 거예요. 레버리지. 레버리지요. 레버리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지금 2천을 가지고 했다가 반토막이 났어. 근데 1,000만 원이 남았어. 네. 1,000만 원이 남았어. 그럼 이거를 뭔가 빌리는 거예요. 돈을. 추가적으로 빌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빌려가지고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면요. 이게 50%만 올라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원금 회복이 된다는 얘기지. 네. 원금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네. 50%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고 그냥 풀로 땡겨버리는 거야. 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까요? 네. 어디에 신용을 풀빵으로 쓸까요? 신용 미수 풀을 어디다 써요? 삼성전자였습니까? 삼성전자에 써도 나는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삼성전자에다 쓰는 사람은 없어. 네, 신용 미수 풀빵을 갖다가 그냥 삼성전자에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다 써? 다 코스닥에 급등주에 갖다 쳐 붙더라 이 얘기죠. 이게 얼마나 신용 융자에 대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냥 차트를 보면은 가슴에 와닿아요. 네, 잘 보세요. 이 신용융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차트를 보세요. 차트. 자, 전체고요. 거래소 쪽입니다. 코스피 쪽에. 요게 까만 선이 신용이에요. 요게 지수고요. 초록색이 지수. 초록색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신용융자는 안 늘었어. 그죠? 근데 코스닥 가볼까요? 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신용융자는 누가 늘렸다? 코스닥이 올린 거야. 코스닥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코스닥 신용잔고가 5조 원입니다. 5조 원. 네, 거래소는요. 3조 9천억. 코스피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에 다 들어가 있어. 왜요? 빨리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요. 자, 이런 데서 HLB 같은 거 보니까 얼마나 그냥 눈에 와닿아요. 야, 저 새끼는 저거, 네, 10배가 쳐 올랐는데, 내가 만약에 1,000만원 밖에 없지만, 1,000만원은 신용을 써가지고 10배를 땡기면 2,000만원이 10배면 2억이네?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눈 돌아가지. 쓰는 거야. 네. 근데, 여기서 처음에는 나도 무서워. 왜? 한번 당했거든요. 한번 손실을 봤거든. 그래서 나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찔끔만 넣어요. 한 500만원. 그랬더니 이게 확 뛰어버렸네? 다 넣을걸, 씨. 네. 씨불 다 넣을걸 막 욕하잖아, 이제. 이때 되면. 다 넣을걸. 그러다가 위에서 확 집어넣는 거예요. 남은 거 싹.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500만원 수익 보다가 1,500만원으로 손실 보는 게 되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장기적으로 봤다. 그러면 지금 HLB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FDA 승인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뭐, 다른 종목들도 본다면 어떤 뭐 수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겠죠. 단기적 급등주들. 예, 수혜가 있다거나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매매했었던 정보를 살펴봐 드릴게요. 이월드. 저는 경험 이런 거 없어요. 네. 자, 이월드를 봅시다. 내가 여기서 매도를 못했어. 그리고 재수없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어요. 네.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게 여기까지 밀렸어. 신용 미수로 그냥 풀빵을 갖다 질렀어요. 네? 풀빵 갖다 질렀더니 이게 4,300원에서 2,700원까지 아주 연명하고 내려갔네. 이렇게 되면 뭐가 부족해져요?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거금이 있어야 돼요. 증거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신용을 쓴다. 그러면은 유지 증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140%, 뭐 150% 이렇게 정해주거든요. 140%다 그러면 이제 1,400만 원이 유지 증거금이야. 그럼 내가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다가, 예, 마이너스 30%가 나오면 이 1,400만 원에 달랑달랑 하거나 더 밑으로 내려가게 돼요. 네, 236이잖아. 600만 원 까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전화가 옵니다.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돈 좀 넣을래? 근데 내가 돈이 있으면 돈을 빌렸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증권사가 전화하지. 야, 증거금 부족한데 돈 좀 넣을래? 야, 내가 돈 있으면 돈 너한테 빌렸겠냐? 이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증권사 뭐라 그래요? 야, 그럼 내일 아침에 반대매매 그러고 끊는단 말이야. 그럼 반대매매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음날 뒤지는 거지. 다음날 반대매매가 나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1,400만 원 남아 있지만 반대매매 나가게 되면 한 번 더 빠지니까 한 1,200 남았다 칩시다. 그러면 얘네가 반대매매 해가지고 요 1,000만 원 빌린 거 갖고 가요. 그럼 나한테 남는 거 얼마? 200만 원. 200만 원 남아. 난 1,000만 원 투자했지만, 네. 하한가로 나가, 하한가로. 반대매매는 하한가에다가 매도를 갖다 겁니다. 하한가에다. 무조건 팔리게. 아주 그냥 지라 같은 것들이죠. 근데 물론 하한가에 팔리는 건 아닙니다만, 하한가에다 갖다 걸어요. 무조건 팔리게. 나한테 200만 원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손실률이 얼마예요? 80%. 네. 이게 레버리지의 무서운 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리 그 부자아빠 주식학교는 신용 쓰지 마, 빚내지 마, 미수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내가 내 돈 갖고 투자했어요. 에라이 재수없네. 걸렸네. 씨. 이제 먹어야 되겠다. 딱 타투 덮어놓고 계좌 덮어놓고 그 한 점 자고 났더니 수익이야. 뭐 어찌됐든 1%든 2%든 수익이 났어.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여기는 우리가 빚을 내면 안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해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또 좋을 수가 있어. 이게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 이건 기회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뭘까요? 이건 기회야. 네. 이건 기회. 뭐가 기회?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신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이건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수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네, 지수를 잘 살펴봐요. 시장이 올라가려고 할 때 뭐가 있었냐면요. 신용이 늘어납니다.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가 올라가려고 할 때 신용이 늘어나요. 네. 신용이 늘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 그동안 지랄 같았었던 그동안 손해본 걸 빨리 회복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급등주에 가가지고 다 뒤져요. 하지만 시장에는 뭐가 많이 들어온 거죠? 돈이 많이 들어왔다 얘기야. 돈이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코스닥 쪽에는 급등주로 쫙 빨려 들어갔어요. 돈이. 네. 돈이 팍 빨려 들어갔어. 그 돈들이요. 어디로 나갈까? 이제 급등주에서 와장창 물려가고 깨졌어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매매 동향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오늘 들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짠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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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자, 보세요. 매매 동향, 이거 오늘자입니다. 네. 외국인 기관은 뭘 샀을까? 개인들은 뭘 샀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급등주에서 와장창 돈이 들어가서 물려있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들은 무슨 작업을 했을까? 새로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어제자 부자아빠님 유튜브 강의 꼭 들어보세요. HLB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
5분짜리 강의를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해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올라온 건가? 네. 부자빠님의 HLB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잘 들으시면 꼭 이거 코스피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네, 코스닥에서도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외국인과 기관들 또는 세력들이 급등주에 매달려 가지고 하지 않아요. 급등주는 누가 있어 지금? 빚낸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막 정보 생산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얘네들은 아무도 모르게 작업하고 있는 거야. 걔네들이 뭐냐면 진짜 후속이 되는 거죠. 이 자금들 우르르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매매 나가고 와장창 무너지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얘네들이 작업 다 깔아놓고 밑바닥 깔아놓은 그쪽으로 다 옮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의 이동이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바글바글 되는 데서 싸울 게 아니라 지금 밑밥이 깔리는 곳에 가서 놀아야 되겠죠. 네. 자, 그래야 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왜? 뭐 때문에? 시장에 악재가 없어. 네. 뭐 정치적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생각하세요. 네. 나중에 생각하시면 되고 펀드 매니저님 이따가 9시부터 하십니다. 제가 2분 남았어요. 2분 동안 빨리 결론 내고 끝낼 겁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아. 분위기 좋아. 아싸 좋아. 지금 악재 없어. 호재만 나와 있어.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네. 외국인들이 막 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 빨리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 좋은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급등주로 막 몰려 들어가요. 외국인들은 그걸 안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부자 아빠님이 말씀하신 기회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외되어 있는 주식, 그냥 시끄러운 주식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식을 지금 뭘 사야 될지, 그리고 지금 장이 말이에요. 여기서 상승을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여기서 한 방에 쭉 올라갈 수는 없겠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만 요 기간에서 우리가 저점권에서 제대로 된 것을 완전 바닥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건 여러분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최소한 뭐 아주 뭐 1년 2년 멀리 안 본다 하더라도요. 잠깐 동안 지금 아주 잠깐 동안 뭐 한 6개월 네 아니 뭐 한 3개월 이 정도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올라간 거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동이 들어오는 자금이 들어오는 종목을 찾으세요. 그게 오늘 제가 해드릴 말씀입니다. 야, 시간 너무 딱 맞췄다. 그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할 거예요. 내일 저녁에 우리 방송 이야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시간표 잘 보시면은요. 우리 방송 시간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녹화 방송은 어디서 하느냐면 네. 유튜브 성추사 채널에 가시면은 제 녹화 방송 올라갈 테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똑같은 시간에 합니다. 20시부터 21시까지 다시 오시면 됩니다. 다시 오셔서 나머지 못다한 이야기 또 풀어보도록 하죠. 네. 시간이 좀 길면은 더 재미있게 여유있게 할 텐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안타깝다. 그죠? 다음에는 조금 노가리를 좀 덜 풀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희망 많이 가지시고요. 지금 뭘 사야 되나 눈을 크게 뜨고 찾으세요. 기회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주식학교 방송시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펀드매니저 원님 방송 지금 시작했나요? 이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직 방송 시작 안 하셨네. 네. 좀 더 할까? 네, 아직 방송을 안 열었으니까 내가 좀 더 해두나? 이거. 네. 근데 곧 시작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방송 여기 열어놓으셨잖아요. 이거 해놓으셔서. 네.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방송 시간표 잘 보셔가지고 여기 TV 88TV 하고요 유튜브 다 하는 겁니다. 네, 부자 아빠님 유튜브에서 같이 진행이 되니까 요 시간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빠님 시간표 주식학교 시간표 잘 보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꽃길만 걷게 됩니다. 왜요? 신용이 들어왔잖아. 그죠? 거기 동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꽃길로 가십시오. 꽃길 88TV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 네, 노래 없이 그냥 끊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요. 네.